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유언은 혼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서 작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형식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효력이 아예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작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유언 공증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가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필 유언장을 많이 작성하시는데요. 자필 유언장은 가장 간단한 방법의 유효한 유언 작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자필 유언을 어떻게 유효하게 작성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법에서는 유언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필 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음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즉 유언 공증이죠. 그리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자필 유언이 가장 간단한 방식이에요. 다른 4가지 유언들의 경우에는 증인이 최소한 한두 명이 있어야 되고 또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자필 유언은 혼자서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식이고, 그래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함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의 그 유언 작성 방법입니다. 그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써야 돼요. 자필로 써야 됩니다. 이 컴퓨터로 작성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필로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유언장 내용과 함께 그 작성 일자를 적어야 되고요. 2022년 2월 11일 이런 식으로 일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만약에 2022년 2월까지만 쓰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주소를 적어야 돼요. 주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꼭 주민등록상의 주소일 필요는 없고요.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면 되고 다른 장소와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분이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이건 실제로 다툼이 되어서 소송까지 간 경우거든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끝에 암사동에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 유언장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1심에서 이거 되게 1심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했어요. 2심에서는 효력이 있다고 했어요. 3심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됐습니다. 네, 되게 재밌죠. 아무튼 이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멋있게 딱 유언을 남기고 암사동에서 점점점 이렇게 쓰셨는데 그 유언은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명을 적어야 되고요. 성명이라는 것도 본인의 어떤 그 개인의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누구인지. 그래서 만약에 호가 있다고 하면 호를 써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죠. 예, 보통은 자기 성명은 보통 제대로 다 쓰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성명 옆에는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을 안 찍으면 이것도 무효인 유언장이 됩니다. 그리고 도장 말고 지장을 찍어도 되느냐? 그것도 가능해요.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서 판례에서 무인을 찍은 경우에 유효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언을 만약에 이걸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수정 볼펜을 긋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삭제하는 수정을 하고요. 그 옆에는 반드시 날인을 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비교적 간단해 보이잖아요. 자필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유언 내용과 함께 성명, 주소, 연, 월, 일을 적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데 꼭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유언의 효력이 법정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까 몇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 월만 기재하고 일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진짜 실제로 이게 소송까지 가서 다투어진 실제 케이스예요. 그 유언은 무효가 됐고요. 그리고 주소도 그 종이에 같이 쓰지 않고 자기가 유언장을 쓴 다음에 이걸 접어서 봉투에 넣은 다음 그 봉투 위에다가 주소를 쓰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판례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를 쓸 때 주소는 그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는 써줘야 된다는 거. 그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든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유언을 뭐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언을 철회는 자유롭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유언장을 그대로 남겨준 채로 다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신다고 하면 항상 최근의 날짜의 유언이 가장 유효하고, 그 전에 유언은 그 최근의 유언장과 저촉되는 내용의 그 종전의 유언은 효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꼭 유언을 서면으로 철회하거나 아니면 다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유언이 있는데 그 유언으로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한 재산을 자기가 그냥 생전에 팔아버렸다고 하면 그 유언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전 재산을 뭐 누구에게, 장남에게 준다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 후에 일부 재산은 팔아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부 재산은 에 대해서는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남에게 남기는 것으로 또 유언이 유효성이 인정되고요. 그리고 자필 유언장의 경우에는 망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다든지 아니면 망인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법원에 이걸 가지고 가서 검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뭐 이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에 이 유언을 가지고 부동산 등기를 해야 되면 이 검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등기 서류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검인 절차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유언 검인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필 유언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필 유언장이 작성하실 때는 좀 이런 영상 조금만 참고하셔서 좀 제대로 작성해 두시면 향후에 분쟁이 없게 되고, 그리고 이 자필 유언장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이 유언장의 효력을 문제 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형제들이라던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 자필 유언장은 결국은 필적 감정, 다른 사람들이 그 유효성을 문제 삼으면 필적 감정을 통해서 그 유효성을 입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필 유언장의 유효성을 내가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 망인의 돌아가신 분이 그 쓰신 글자, 감정을 할 수 있는 평상시에 쓰셨던 어떤 메모라든가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자필 유언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